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나누어서 칠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1852년에 1852년이죠. 영국의 프랜시스 거슬리라는 사람이 영국의 이제 지도를 주별 지도 도시들을 이제 그 색칠을 하는데 인접해 있는 어떤 도시들은 다른 색깔로 구별해서 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봤더니 네 가지 색으로 충분히 다 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지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도를 네 가지 색으로 충분히 칠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증명 가능한지 스승님한테 이제 물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사색 정리, 사색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색 정리. 정리라는 말을 쓴 거는 티오렘을 쓴 거는 이미 증명이 되어서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죠. 참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인데 이게 100년 이상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증명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증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대충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저걸 증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같이 다뤄볼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수학적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방식의 사고를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많은 실험을 해야 돼요. 관찰하고 실험하고 실제로 그려봐야죠. 지도를 놓고 아이들에게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려봅시다. 서울을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그러면 인천은 빨간색이 되면 안 되죠. 접해 있는데 같은 색이 되면 안 돼요. 경기도도 안 돼요. 강원도를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를 칠했고 경상북도 안 되고 충북은 안 돼요. 강원도 여기 경기도도 안 되고 그럼 충남은 가능하죠. 충남을 칠해보죠. 충남을 칠했더니 전라북도는 안 되고 전라남도는 가능하죠. 전라남도 칠하면 광주는 칠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칠할 수 있나요? 못하죠. 빨간색으로 못하고 이게 부산은 칠할 수 있어요. 부산 칠했더니 어디입니까? 부산이 맞나요? 하여튼 여기 칠할 수 없죠. 여기는 칠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칠했죠. 예. 섬은 제외하겠습니다. 동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사색으로 칠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으로 두 번째 걸 칠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칠했습니다. 경기도. 꼭 이게 이제 선거 해가지고 개표 방송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칠했더니 충북은 칠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대전은 칠할 수가 있고요. 대전 칠하면 충남을 가능하죠. 충남은 가능하고 충남 밑에 있는 이 광주는 칠할 수 있죠. 광주는 접해 있지 않으니까 광주 칠하면 경상남도는 안 되죠. 경상남도는 전라북도하고 붙어 있고 경상북도도 안 되네요. 붙어 있네요. 그렇죠. 충청북도도 안 되고 여기 대구인가요? 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데 없고 세 번째 색을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세 번째 이제 인천을 칠했습니다. 중북을 드디어 칠할 수가 있겠네요. 중북을 여기는 경상남도는 칠할 수 있죠. 붙어 있지 않네요.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칠할 수가 없죠. 마지막 초록색으로 경상북도를 칠하면 네 가지 색으로 다 칠을 한 거죠. 지도를 갖다 놓고 많이 칠해보세요. 진짜 네 가지 색으로 다 칠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패턴화된 어떤 로직을 자꾸 익힐 수 있어요. 몸으로. 그러네. 이게 호기심도 주고 감각을 익혀주는 것이죠. 이런 행위 없이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수도 없이 해보지 않고서 위상기하의 어떤 느낌을 안다. 힘들죠. 이런 거를 노가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100년이 훨씬 더 지나가지고 1976년에 증명이 됐어요. 이때서야 증명이 됐는데 증명 방법이 고전적인 어떤 수학적 증명이 아니고요. 컴퓨터를 이용했어요. 컴퓨터를. 지금도 그래서 이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증명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케네스 아펠, 그다음에 월프강 하켄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자세히는 다룰 수 없지만 아이디어한 것은 첫 번째는 지도상에서 나라들이 배열되는 경우, 인접하는 경우는 굉장히 무한히 많지만 그 형태를 단순화시키면 유한계의 기본 그래프가 조합된 형태이다. 그래서 유한계의 기본 그래프라는 그래프의 조합만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죠. 어떤 수백 가지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유한계의 기본 그래프가 이 유한계의 기본 그래프가 사색 문제 발레가 없어요. 발레가 되지 않아요. 발레가 안 된다고 하면 반대되는 어떤 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지도를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유한계의 기본 그래프로 뽑아냈느냐. 거기에서 이제 위상기하학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뭐 경계면의 어떤 형태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화시켰는데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한 이제 중앙에 보면은 직할시들이 서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주변에 이제 여러 개 도시들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둘러싸버린 거죠. 둘러쌌을 때 가장 많이 접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도를 단순화시켰는데 이런 게 이제 수백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운데를 빨간 거 칠했어요. 그럼 이 주변에는 접하고 있으니까 빨간 거 칠할 수 없고 멀리 떨어진 여기 외곽을 빨간 걸로 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를 노란 거 칠하면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노란 거 칠할 수 있죠. 세 번째 파란 거 하나 칠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란 거 칠했어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색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했어요. 색깔 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데 하나 더 했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색깔이 더 필요하겠죠. 새로운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 필요하겠죠. 어쨌건 이것을 우리는 이런 과정을 더 추상화시키고 단순화시켰는데 이런 과정을 deform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형을 시켰어요. deformation 시켰는데 여기서는 양적인 관계를 완전 무시합니다. 양적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연속성, 연결성을 중요시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더 단순화시켜요. 이거를 더 단순화시킨 면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 점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면적 하나하나를 그냥 점으로 표현해.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가운데 점이 있고 이렇게 외곽에 4개 점이 있었죠. 5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시켜요. 점과 점 이렇게 연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점과 점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인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색이 아니면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쓸게요. 여기가 1번이면 여기 2번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3번, 2번 될 수 없죠. 2번하고 연결됐으니까 3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번이 될 수 있겠죠. 2번 옆에. 여기는 1번도 2번, 여기는 1번도 2번도 안 되죠. 그렇죠. 1번이 여기가 1번이니까 1번이 될 수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4번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2번이 되면 되겠죠. 네 가지 색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포메이션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면적을 점으로 표현하고 연결성을 이제 선으로 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예전에 고전적인 기하학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고전적인 기하학에서는 이런 유사한 개념들이 있어요. transformation.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형 똑같이 뭐 번역하면 변형이겠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방식으로 삼각형을 원으로 만든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로테이션 시킨다. 회전시키는 거죠. 리플렉션 시킨다. 이 대칭이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시킨다. 이동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데 이거 디포메이션은 완전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디포메이션을 통해서 지금 형태가 많이 바뀌어 왔죠. 지도가 이런 파이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이것도 점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점과 선으로. 이런 것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변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질한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호미오모픽이라고 해요. 호미오는 same이라는 뜻이고 모픽은 어떤 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거. 아무런 변형을 많은 변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변하지 않는 어떤 점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게 토폴로지예요. 토포는 이제 place라는 뜻이라고 했죠. 로지는 study죠. 어떤 걸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translation, 고전적인 이거는 기하학에서, geometry에서 쓰는 것이죠. 조금씩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살펴볼까요? 이제 이 형태를 단순화시킨 거, 이거를 보통 이제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는 V와 E의 관계인 거예요. V는 vertex, E는 edge죠. edge는 경계면인 거고, vertex는 꼭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제 너트 노드들이 있고 선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과 점 사이에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보자는 것이죠. 색 칠하는 게 좀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게요. 여기가 1이면 여기는 1이 쓸 수가 없죠. 다른 색으로 해야 되니까 2가 되겠죠. 여기가 2면 여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여기는 2를 쓸 수 있겠죠. 여기는 1이 썼으니까 2도 아니고 여기 3이 돼야겠네. 여기 3이면 여기 1이 될 수 있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될 수 있죠. 여기 1이면 2가 될 수 있고 네. 세 가지 색으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모두 표현할 수 있었어요. 세 가지 경우의 수.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 점이 안쪽에 생겼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생기죠? 네 가지죠. 1도 쓸 수 없고 2도 쓸 수 없고 3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4가 되겠죠. 네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점이 생기든 상관없이 여기에 점이 생겨도 마찬가지죠. 여기 점이 생겨도 마찬가지. 아무리 복잡하게 연결되어도 네 가지로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 네 가지 색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프를 vertex하고 edge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지를 많이 연습을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패턴화된 로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수학이 전에는 숫자, 그 다음에 포뮬라, 그러니까 공식 그것이 막 수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학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림 자체도 수학이에요.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들을 아주 단순화시켜요. 도형으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그 도형 자체 양적 관계를 아주 무시하고 연결성이나 어떤 상호간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더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수학에서는 연구하고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이 사실은 수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복잡다단한 것들 속에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을 추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화시켜서 본질적인 어떤 개념을 연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도형적인 어떤
관계 말고 자연현상에서 많이 있는 게 트리 구조예요. 트리 구조. 하나의 점에서 다른 하나가 나오고 노드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몇 가지 색으로 인접해서 서로 다르게 칠할 수 있는 것인가 해보죠. 여기 1이면 여기가 2가 돼야죠. 여기가 2면 여기 1이 될 수 있고,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 되고, 1이면 2가 되고, 여기도 2와 2는 이제 붙어 있지 않잖아요. 2가 되고, 여기 1, 1, 1. 여기 2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 1, 1. 트리 구조에서는 두 가지 색으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예. 우각형 형태. 여기도 한번 해보죠. 몇 개 필요한지. 1이면 여기 2가 되겠죠? 여기 1이 되겠죠? 2가 되겠죠? 1? 쓸 수가 없죠? 여기 1이 있으니까 3이 될 거예요. 육각형을 볼까요? 육각형.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 2가 되겠죠? 여기가 1이면 2가 됐고 1이면 여기는 두 가지. 보시면 얘는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점이 더 늘어났는데 복잡성은 더 단순화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제 홀수죠. 노드가 홀수개가 있고 여기 짝수개가 있는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중간에 딱 가 있다. 그럼 몇 개가 필요하죠? 4가 필요한 거죠. 4가 네 가지. 다른 서로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3. 여기는 3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약간 이제 위상기하학을 하면서는 수학이 그림이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수학적 주제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림 속에서 그리면서 어떤 패턴화된 로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수식, 숫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지금 넘버 수학 교육이 넘버에만 거의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산 연습을 막 시키는 거죠. 감각이 중요한데 감각 활동 거의 하지 않고 연필로 막 그 연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학적 감각이 길러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그려보고 그리면서 소도 없이 많이 그려보면서 어떤 패턴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수학에서 유상기하학을 초중 고등학교 때 거의 등한시하지만 어린 아이일수록 이런 연습을 많이 시키면 수학적 감각이 훨씬 더 수학에 대한 재미, 감각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